그날 차정원은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이젠 낯설지 않았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얼굴에도 익숙해졌다. 하얀 블라우스와 단정한 미소.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의 그리움도 며느리의 순종도 없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복수할 차례야. 엄마, 당신의 세상을 내가 다시 그릴 거야. 건양가의 대문이 열리고 새 며느리 주영채가 들어섰다. 하객들의 박수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 소리가 그녀에겐 멀게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 한혜라. 세상 모두가 존경하는 여성이자 자신을 버린 엄마.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결혼 후 건양의 아침 식탁은 너무도 완벽했다. 정갈한 꽃,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긴장감. 한혜라는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님, 입맛에 맞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익숙한 맛이에요. 그 말에 혜라는 의아하게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정원은 안다. 그 맛이 엄마의 손맛이었다는 걸. 어릴 적 자신을 잠시 품었던 그 짧은 온기의 기억이 혀끝을 스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게 좋은 거죠. 안정감을 주니까요. 그녀의 말에 혜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묘한 불안감이 복수의 씨앗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균열로 하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새하얀 며느리의 얼굴 뒤 웃음 하나가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째 건양가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주영채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복이야. 부회장님도 마음이 놓이시죠? 그 말에 한혜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느끼지 못한 건 그 불안이 바로 며느리가 심어둔 첫 씨앗이라는 거였습니다. 정원아니, 지금의 주영채는 완벽한 얼굴로 식탁을 관리하고 회장 부부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며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엔 신의가 중요하죠, 어머니. 그렇지, 며느님. 믿음이 전부야. 그 말에 정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지켜야죠. 하지만 누구의 믿음인지는 다르겠죠. 그녀의 웃음 뒤엔 냉기 같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진세우는 그 눈빛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하지만 그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며칠 후 정원은 우연을 가장해 저녁 식사 중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세훈 씨랑 요즘 회사 얘기 많이 하세요? 응. 그럼 당연하지. 아,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세훈 씨가 저 때문에 신경 쓰실까 봐요. 그 말에 한혜라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그 사람은 당신 일보다 회사 일이 먼저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닮으셨네요. 일에 진심이신 거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비수였죠. 그날 밤 정원은 세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요즘 잘 지내요? 그럼. 왜? 그냥요. 나는 좀 어려워요. 어머니는 나한테 늘 좋은 며느리가 되라고 하시지만 그게 어떤 사람인진 아직 모르겠어요. 세훈은 잠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해. 그래요? 그럼 그 말 어머니 앞에서도 꼭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세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지금 사랑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정원은 매일 저녁 세훈에게 작은 불씨를 심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내 요리를 남기셨어요. 피곤하셔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가 날 볼 때마다 너무 똑같다고 하세요. 똑같다니?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말에 세훈은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좋아하셔. 아니요, 세훈 씨. 그건 착각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세훈의 마음속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며칠 후 세우는 한예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영채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그럴 리가.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세요? 한혜라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 영채가 했니?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혜라는 세훈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정원의 첫 승리였습니다. 정원은 건양가 지하 금고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있었죠. 거기엔 한혜라가 어린 시절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진 뒷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감추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당신의 진실을. 며칠 뒤 혜라는 며느리를 회사로 데려갔다. 우리 브랜드의 미래는 감각이에요. 당신처럼 젊고 센스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그너처 H 프로젝트를 맡겼다.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영광이에요. 어머니의 감각을 이어갈 수 있다면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내면은 전혀 달랐다. 당신의 감각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부숴버릴 거예요. 디자인 회의실. 한혜라는 늘 그랬듯 정갈한 선과 클래식한 톤을 강조했다. 여성의 품격은 절제된 선으로 보여야 해요. 요즘 애들 말처럼 튀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 건양의 품격은 지금도 완벽하신가요? 순간 공기가 굳었다. 한혜라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순종이 아니라 도전이 깃들어 있었다. 파격은요, 어머니. 때로는 오래가요. 사람들은 완벽보다 솔직한 걸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그 말이 던져진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혜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정원은 스케치북을 펼쳐 한 줄을 그었다. 당신의 선은 곧 나의 칼이 될 거야. 그녀는 붓끝을 눌러 선을 찢듯이 그었다. 다음 날 사내망에 의문의 이미지가 떠돌았다. 건양의 새 컬렉션, 해외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부회장님이 만든 디자인이라던데. 표절 논란인가? 그 이미지는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혜라는 그 파일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내 스케치야. 내게 훔쳐진 거야. 그녀는 곧장 며느리를 불렀다. 영채 씨, 이거 당신이 올린 시안이지? 네. 어머니의 스타일을 참고했어요. 허락도 없이? 회사 자료였으니까요.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나요? 그 순간 혜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디자인이 며느리의 손끝으로 재해석되고 세상이 그것을 젊고 신선하다고 칭찬하는 현실. 그 모욕이 혜라의 자존심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정원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첫 번째 선은 그었어요. 이제 잉크가 번질 때죠. 며칠 뒤 사내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부회장님, 이번 시즌 며느리분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셨다고요? 옆에 있던 세훈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어머니께 많은 영감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다음 날 모든 포털에 걸렸다. 부회장 디자인, 며느리 손길 있었다. 건양, 이세 경영 본격화. 그날 저녁 혜라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세훈아, 기자 말 내가 한 거야? 그냥 대답했어요. 별 뜻은 없어요. 그 별 뜻 없는 말이 회사를 뒤흔들 수도 있어. 그 대화의 끝, 혜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옆에서 정원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돌리고 있었다. 잔의 표면엔 한 줄의 물결이 생겼다. 그건 마치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감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은 작은 금으로도 무너져요. 그날 밤 정원은 혼자 디자인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엔 퓨처 H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떠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새 디자인을 올리고 파일 이름을 헤라스 도우러로 저장했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엄마의 딸이 만든 엄마의 종말. 며칠 후 새 시즌 포스터가 공개됐다.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시그너처 H 부회장과 며느리의 공동 디자인.
헤라는 그걸 보자 손이 굳었다. 내 허락 없이 이걸 공개했어? 정원은 태연히 웃었다. 회사 홍보팀에서 올린 거예요. 요즘은 협업이 트렌드라서요. 누가 허락했지? 허락이 필요한가요? 어머니 이름이 있으면 충분히 멋진데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헤라의 귀엔 당신 이름은 내 장식이라는 비웃음으로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재문을 닫은 헤라는 포스터를 찢었다. 그 안쪽에 숨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퓨처 H by 헤라스 도우러.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건 누가 만든 문구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딸이라니 대체 누가 이런 말을. 정원은 멀리서 그 포스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게 복수의 첫 징조예요. 시간이 흘러 회사 안에서 작은 소문이 퍼졌다. 디자인 총괄이 며느리로 교체된대. 건양의 감각이 바뀌는 거야. 그 말이 헤라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감각을 대신할 누군가가 등장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옆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면 돼요. 그녀는 자신의 손톱에 묻은 잉크를 바라봤다. 검은색. 그건 그녀의 복수색이었다. 다음 날 기자 간담회. 한혜라는 자신을 다잡은 듯 무대에 섰다. 건양의 디자인은 언제나 저 한혜라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미소로 선언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새 보도자료가 떠올랐다. 건양 차세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주영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헤라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담긴 충격, 그리고 불안. 정원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엄마의 감각은 끝났어요. 이제 내가 디자인할 차례예요. 그날 밤 건양가는 고요했다. 헤라는 거실에 앉아 포스터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 대체 누구야? 그리고 같은 시각, 정원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균열은 작게 시작된다. 하지만 무너질 땐 가장 아름답게 부서진다. 그녀는 펜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복수는 감각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엔 미움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랑의 끝처럼. 엄마, 당신의 세상. 내가 다시 디자인할게요.